경제와 날자 라디오 TV입니다. 30년 경력의 거시경제 전문가 박종훈 기자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왜 자꾸만 줄어드는지, 그리고 이 위기에서 어떻게 내 돈을 지켜낼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내가 평생을 바쳐서 모은 은퇴자금 2억 원이 어느 날 갑자기 5천만 원의 가치로 쪼그라든다면요. 정말 아찔하죠. 근데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닙니다. 바로 값싼 풍요의 시대가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일상이 되면서 우리가 이미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경제를 덮치고 있는 첫 번째 거대한 파도, 바로 구조적인 인구 위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1%. 와,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한테 똑똑히 보여주고 있어요.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한창 일하고 돈을 버는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는 어떻게 되는가? 보이시죠? 일본, 그리고 유럽, 장기 불황과 경제 침체를 겪었죠.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일할 사람이 줄고 돈 쓸 사람이 줄어든다. 그럼 당연히 경제가 힘을 잃겠죠. 소비도 줄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혁신의 동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곧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첫 번째 파도가 인구 문제였다면 두 번째 파도는 더 거셉니다. 바로 지난 40년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값싼 세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은행에 돈을 가만히 놔두는 것만으로도 내 돈의 가치가 매일 매시간 줄어드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된 겁니다. 물가라는 도둑이 내 지갑을 계속 털어가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값, 교통비, 월세는 계속 올라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랑 인플레이션, 이 두 개의 폭탄을 동시에 맞고 있어서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무서운 파도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가 제시하는 해법, 바로 그 방패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전략은 바로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가치가 오를 만한 곳에 내 돈을 옮겨 놓는 거예요. 일종의 자산 대피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심에 바로 달러와 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패는 바로 달러입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바로 높은 금리로요. 당연히 우리처럼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는 돈이 빠져나가서 달러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간단하죠? 미국에 돈을 맡기면 4% 이자를 주는데 우리나라에 맡기면 2%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답은 뻔하죠. 이런 흐름이 최소 5년, 길게는 10년은 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두 번째 방패는 금입니다. 왜 금일까요? 정부가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종이 동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금은 지구에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지난 2700년 동안 인류가 수많은 화폐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와중에도 오직 금만큼은 굳건히 신뢰해온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충격적이죠? 동네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사는 순간 부가세 10%에 마진 약 5%, 합쳐서 무려 15%를 손해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100만 원어치 사면 85만 원이 되는 마법이죠. 그런데 정부가 운영하는 이 KRX 금시장을 보세요. 세금? 마진? 없습니다. 그냥 0%예요. 어느 쪽이 현명한 선택일지는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자, 지금까지는 방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피해야 할 함정은 뭘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엔 부동산이 최고지.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물가가 2% 정도로 완만하게 오를 때 얘기고요. 지금처럼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중앙은행은 뭘 할까요? 그렇죠.
금리를 확 올려버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바로 얼어붙는 거죠. 옛날 말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딱 그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힘보다 금리 인상이라는 주먹이 부동산 시장을 내리치는 힘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암호화폐 같은 변동성 큰 자산에 몰빵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전문가가 왜 경고하냐면요. 지금은 한 가지 위기만 오는 게 아니라 경제, 정치, 환경 위기가 한꺼번에 터지는 복합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살아남으려면 한 곳에 모든 걸 걸 게 아니라 안전하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만 들으면 너무 암울하죠? 그런데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에게는 이 모든 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아주 짧고 특별한 기회의 창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아직 은퇴하지 않으신 우리의 베이비붐 세대 부모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일시적으로 자금의 여유, 즉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찰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은 게으름이 아니라 변화를 모를 때 온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죠. 더 이상 원화 예금에만 모든 걸 맡겨두지 마세요. 달러와 금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방패를 만드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세상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 원칙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기회의 창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의 날짜 라디오 TV였습니다.